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가지고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1차가 선정이 됐으니까 다음 다가오는 3월에 있을 예상 후보지가 어떤 곳들이 될 것 같은지 이런 얘기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공모 산정일 이후에 신축이 된 것은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투자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는 그림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를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좀 캡처를 한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서울 8개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이 대상이 됐습니다. 즉 뭐 신규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정비구역 대상지가 요번에 뭐 공공자가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세대수를 보면은요, 약 1,700가구였던 게 4,700가구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약 3,000가구 정도 추가되는 공급 효과가 있겠네요. 뭐 아주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예상이 했던 것처럼 강남권은 없고요. 이 강북권들이 대부분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흑석하고 봉천 13, 그리고 양평 13, 14구역, 이게 중공업 지역이죠. 대표적인 해당 일대가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뭐 후보지 선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개발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보도 자료를 좀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자료고요. 1월 14일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요번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약 4,700호가 공급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약 3,000호쯤 되죠. 아까 약 1,700호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해제가 됐던 구역과 그리고 신규로 지정이 될 구역도 3월 말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될 건데요. 좀 더 무게를 두고 검토하셔야 되는 것은 기존에 개발에서 해제가 됐던 구역이 아무래도 요번에 다가오는 3월에 신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정비구역 12곳 중에서 이제 8곳이 선정이 1차로 된 거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번 결과도 그렇지만 이 도시재생은요,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아마 앞으로도 역시 제외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후보지로 선정된 어떤 검토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노후도죠.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개발지로 선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의 공공성, 뭐 사업의 실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사업성이죠.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은 있어야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구별 안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 자치구에만 다 몰아서 공공 재개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형평성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에 지정이 된 자치구 말고 요번에 지정이 안 된 다른 자치구가 다음 3월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12곳 중에 8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4곳은 영원히 안 되냐?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뭐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추후에 선정 여부를 뭐 재논의하거나 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한번 기회를 좀 더 노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일정이죠.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이 8곳이 있는데요. 주민 동의를 좀 거쳐야 되겠고요. 이제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좀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순서인데요. 요번에 이제 1월 14일 날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다가오는 2월부터 주민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에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될 거고요. 이제 4월에 체결이 될 거고요. 이제 6월부터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늦어도 이제 12월까지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일정이죠. 3월 달에도 신규로 또 이제 지정이 될 텐데요. 어떤 곳들이 될 건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년도에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 지역 및 공모 대상자가 아닌 곳을 제외하면은요. 이제 47곳이 있는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도 이 구역의 여건 및 계략 정비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서 이제 다가오는 3월 말에 후보지를 이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허가구역으로 좀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발표가 된 8개 구역과 앞으로 3월 달에 신규로 이제 발표가 될 구역 후보지 등은 보면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단기적인 투자처로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향후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좀 뚫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9월 2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20년 9월 21일로 이제 고시할 계획이다라고 좀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9월 21일 이후에 신축이 된 지분 쪼개기 된 것은 사실상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고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네, 관련 기사를 좀 정가된 거를 제가 캡처를 좀 해본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쪼개기 된 입주권은 사실상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현금 청산이 될 거고, 그리고 늦게 된 조합원은 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투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모 산정일 기준일을 9월 20일로 하기 때문에 9월 21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이 된 것은 사실상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조합원이 아니고 이후에 사실상 요거를 조합원을 권리를 승계받게 되면은요, 그 권리 승계받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시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권 권리가 아니라 주변 시세 기준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세 차익 자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뭐 투자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신청을 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현황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체크가 된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은 자치구가 다음에는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번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이런 지역들이 좀 선정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도시재생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던 지역들 중에서 주민 동의율이 좀 높고요.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이 된 지역을 선정을 하시면 충분히 예상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공공재개발 최소 경쟁률이 3.5대 1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어떤 기사인데요. 70곳 중에 최대 20곳이 선정이 된다. 요번에 보면은 비강남권 중심으로 기대감이 만발하다라고 하는, 이게 작년 기사였어요. 작년 기사인데 요번에 결과를 보시면 강남권은 없었죠. 이게 비강남권이 대부분 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 동의율이 높은 곳이 뭐 성북 1, 장위구, 뭐 한남 1구역 등인데,
이런 구역들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순서 3월에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특히 주민 동의율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의견을 냈네요.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서 노후화된 비강남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죠. 강남권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바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중에서 이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무려 76%가 넘기 때문에요. 사실상 굉장히 확률이 높죠. 향후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성북 1구역 외에는 이 장이구, 뭐 한남 1구역, 원효로 1가 등이 동의율이 높죠.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의 구역들도 뭐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차기 예상 후보지는 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요번에 서울 8개 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선정이 될 텐데 예상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 동의율 높은 지역이 유리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역시 또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 강북권 지역이 역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재생으로 이미 검토가 됐던 중복으로 예상이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다가오는 3월에도 다시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공모공고일이죠. 작년 9월 21일 이후에 신축이 돼서 이렇게 지분이 쪼개기가 된 것은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추후 공공재개발 지정 후에 입주권 매수자는 사실상 주변 시세대로 분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지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로는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요,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